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제 인생 로드맵대로라면 저는 원래 작년에 이미 유부녀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싱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계획적으로 살아오던 저에게도 적용될 줄은 몰랐네요. 저는 결혼 준비 중에 파혼했어요. 이유는 남자친구의 돈 문제와 시어머니의 무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구독자분들은 혹시 결혼할 사람이 나에게 돈 문제를 솔직히 말하지 않고 속였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냥 봐주시겠다는 분이 혹여 계실까봐 오늘 저의 사연을 보내드리는 거니 파혼으로 끝난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결혼 결정하기 전부터 징조는 있었어요. 연애 때요? 연애 때 안 좋은 사람은 없는 법이듯 당연히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남자친구보다 2살 많은 연상이었습니다. 요즘은 사실 연상연하 커플이 특별하지도 않은 일이죠. 둘 다 같은 직종으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나 제가 연봉과 조건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업무 때문에 만나 사귀게 되었고 서로 연애할 때는 다른 커플들 마냥 좋게만 했어요. 하지만 결혼 준비하면서 슬슬 싸울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사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서로 조심하느라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몰랐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슬슬 본성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제가 34, 그 사람은 32. 어쩌면 남들이 보기에 여자는 결혼이 급할 나이인 반면 남자는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한창 놀고 싶었을 때로 비쳤을 수도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모습 많고 사람 좋은 호남형이었어요. 굉장히 사교적이었고요. 저 역시 그런 부분이 끌려서 사귀게 되었고 저와 다른 성격이지만 제가 말없고 내성적인 편이라 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약속 잡고 나서 남자친구의 행동이 도가 지나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저랑 결혼하면 다시는 못 놀 것 같았는지 연애 한창일 때는 주말은 무조건 저랑 만나던 사람이 자꾸 밖으로 돌기 시작하더라고요. 지연아, 아니 누나, 나 오늘은 친구들이 결혼 전에 한턱 내라 그래서 아마 늦을 거야. 혹시 늦게 갈 수도 있으니까 연락 두절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 외박은 절대 안 해. 내 스타일 알지? 오늘 또 술 마신다고? 이번 주 내내 하루 걸러 하루씩 퐁당퐁당 마시고 쉬고 해놓고 또? 우리 내일 만나기로 한 건 기억하고 있어? 당연하지. 걱정 마. 우리 약속에는 아무 영향 안 가게 할 테니까. 매번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한두 번이 아니니까 내가 걱정돼서 그래. 제발 나 한밤중에 잘못 잘 일만 만들지 마. 원래 노는 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면은 알고 있기도 하고 이해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만나던 사람들과 절연할 것도 아닌데 2번 다시 못 만날 사람들 만나듯이 놀더라고요. 평일에도 수시로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오는 건 다반사였고 집에 도착했다면서 연락두절된 적도 있어요. 게다가 주변에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형들은 앞으로 결혼하면 못 노니까 많이 놀아두라며 꼬드기기까지 했고요. 말로는 간단하게 한 잔이라면서 늘 새벽까지 노래방에 시끌벅적한 술집에 이게 반복될 때마다 저는 참고 또 참았어요. 그래도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내가 누나니까 이해해주자 싶어서 심지어 돈도 경제력도 제가 더 나은데도 그동안 만나온 정이 이끌려 헤어지는 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좋게 좋게 넘어갔던 일이 결과적으로 저에게 독이었더라고요. 아닌 건 초장에 잡던가 못 고칠 것 같으면 과감하게 파혼을 결정하는 게 맞았습니다. 저런 성격이 얼마나 실속 없는 성격인지 그때는 잘 몰랐고 밖으로 나도는 것만 잡으면 될 줄 알았죠. 대충 제 남자친구 성격이 감이 오실 겁니다. 사람 좋아하고 귀 얇고 술 좋아하고 게다가 집에서 외동아들이라 귀하디 귀한 자식입니다. 그래서 살짝 마마보이 같은 기질도 있었어요.
물론 그전에는 하도 저한테 어른스러운 척해서 몰랐던 사실입니다. 제가 내성적이긴 하지만 할 말 못하는 성격은 또 아닙니다. 예비 시어머니 만나면 이런저런 얘기도 곧잘 하는 편이에요. 제가 말하면 자꾸 싸움이 되니 저 대신 싫은 소리 좀 해달라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어머니께 한번 부탁했던 적이 있어요. 아, 어머니, 현수가 요즘 너무 밖으로 나돌고 술자리가 많은데 제 말은 듣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한번 잔소리 좀 해주세요. 예비 며느리 믿지 않은 부탁이건만 옆에 있던 남자친구가 입을 삐죽거리며 한마디 하니 어머니는 아들 편을 드시더라고요. 아유, 엄마. 내가 언제 술 먹고 사고 치는 적 있었어요? 가뜩이나 결혼 전에 사람들 많아서 청첩장도 주고 소식도 알려야 하는데 소연이 눈치 보느라 약속도 못 잡는 게 누군데 그래요? 난 최대한 자제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유, 그래. 이런 건 누나인 네가 이해 좀 해줘야지.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어울려 놀 때니. 다 한때인데 결혼하면 철들겠지 뭐. 풀어줘. 그 말 듣고 저도 차근차근 제가 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결혼하고 가정적인 남자들은 연애 때 그 이상으로 잘하는 법이에요. 원래 술 때문에 사고가 생기고 나중에 수습하지 못할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저는 결혼 전에 이런 습관이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철든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어쩜 제가 철들게 결혼해서 훈육까지 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에게 말하니 하시는 말씀이요. 남자친구가 저보다 무슨 2살 어린 게 대단한 나이 차이인 줄 아시더라고요. 아이고 참. 속은 상하겠다만. 그래도 우리 현수가 너보다 2살이나 어린 걸 어쩌겠니. 어린 남편 데리고 살려면 조금만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라. 그리고 나이는 어려도 우리 아들이 너한테 실수한 건 없잖아. 여자 때문에 문제가 있어? 아님 돈 문제가 있어? 아니 무슨 사고를 치기래? 직장 든든하지, 인물 훤하지, 게다가 31에 돈 3억 가지고 결혼하는 일이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적당히 잔소리하고 넘어가렴. 네? 아, 어머니, 남자 나이 32도 어린 나이는 아니에요. 어머니 아들이 무슨 애도 아니고 제가 저 사람 엄마는 아니잖아요, 어머니. 그래도 얼마나 기특하냐. 놀면서 돈 다 쓰는 것 같아도 자기 결혼 자금은 다 모아놓았잖아. 그거 절대 쉬운 일 아니다. 그리고는 꼭 하시는 말씀이 남자친구 나이에 돈 3억 결혼 자금 해놓은 사람이 드물다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미적지근한 태도 때문에 남자친구는 제 말을 더 우습게 알았던 것 같아요. 사실 돈 얘기라면 저도 할 말은 많습니다. 남자친구와 연애 초반에 솔직히 남자친구 돈 씀씀이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제가 돈 관련 일을 하다 보니 남자친구 재정도 당연히 일찍부터 간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귄 지 1년 넘어갔을 때 직장생활 5년 차였던 남자친구가 모은 돈이 채 1억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서 왜 그런지 씀씀이를 살펴봤습니다. 총각들은 돈 모으기 힘들다고 하지만 부모랑 같이 살고 연봉 6천이 넘는 사람 치고는 모은 돈이 너무 적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워낙 노는 것도 좋아했고 남들 따라하는 것도 즐기는 사람인데다 온갖 취미생활을 섭렵하느라 돈이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아파트도 있었고 현금도 남자친구보다 많이 모아놨거든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 보니 그냥 저축만 하지는 않아요. 리스크가 있어도 돈 되는 곳을 찾아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때 남자친구가 제 말대로 잘 따라줘서 버는 돈에 비해 짧은 기간에 그 많은 돈을 모은 건데 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돈을 잘 벌고 유능해서 그만큼 벌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한창 금리 낮은 시절에 주식으로 큰 돈을 만진 건 사실이고요. 남자친구는 그 당시 저 때문에 돈 모으는 재미를 알아버린 남자친구는 신이 나서 무조건 돈 문제는
결혼해서 제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돈 모으는 재미가 생기니 자기 부모님에게 효도한답시고 해외여행도 보내주고 차도 바꿔주고 하더라고요. 제가 생색내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저 덕분에 그만한 돈을 벌고 효자 노릇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걸 예비 시어머니는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제가 아들 생활관리 해달라고 부탁하는 말에도 제가 참으라는 소리를 하셨겠죠. 그때는 남자친구가 제 눈치를 볼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쨌든 결혼 비용을 자기 돈으로 3억을 보태기로 했고 저도 같은 비용을 보태 집을 마련하기로 한 거니까 결혼하면서 남자 자존심은 지켰다고 여기는 듯 했어요. 왜냐면 예비시댁은 외도마들이지만 집을 떡하니 마련해 주실 만한 능력은 되지 않았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잘 풀리는 듯 했어요. 우리 두 사람은 일단 가장 중요한 신혼집부터 논의를 끝냈습니다. 그때 반반 결혼하자고 예비 남편이 먼저 말했어요. 누나, 사실 남자가 집을 해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집 사정이 좀 무리야. 우리 부모님 노후 생각하면 감히 내가 장가간다고 집까지 해달라는 소리는 못하겠더라. 그래도 내가 3억 결혼자금 있는 게 어디야? 요즘에 내 주변에 남자라고 집해가는 경우는 별로 없던데 우리 그 뭐냐 반반? 반반 결혼 그거 하는 게 어때?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내가 더 보탤 수 있으니까 상황 봐가면서 하자. 요즘 집값이 좀 비싸야지. 우리 출퇴근 거리 생각하면 마냥 싼 집을 얻을 수는 없잖아. 내가 그래서 미리 알아봤지. 6억 정도는 우리 출퇴근하기 딱 좋은 집에 집 살 수 있겠더라. 어때? 내가 알아본 집으로 이번 주에 가볼까? 그래. 우리 부모님이랑 어머니께도 말씀드리고 같이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우리는 상해 끝에 서울에서 조금 가까운 경기도 쪽 6억대의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를 자가로 사기로 했고 서로 반반씩 돈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더 보태서 비싼 아파트를 마련할 수도 있었지만 친정엄마 의견도 있었고 남편도 부득부득 반반 결혼을 외치니 그렇게 하기로 했죠. 제 명의 아파트는 이미 세입자가 살고 있어서 저희가 들어가서 살 시기가 맞지도 않았거든요. 별다른 문제 없이 결정을 내렸고 신혼집 계획을 시어머니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희 결혼 준비는 다 잘 진행되고 있어요. 신혼집은 6억 정도 되는 아파트로 마련하기로 했고요. 저랑 신랑이랑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요. 집 준비 끝나면 절반은 끝낸 거라는데 이제 다른 건 천천히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뭔가 표정이 묘했어요. 그러더니만 대뜸 저에게 엉뚱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거야 니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만 내가 보태주지도 못하는 마당에 뭐 할 말이 있겠니? 근데 말이다. 너 왜 돈을 그 정도밖에 모으지 못했니? 아니 그렇잖아. 내일 모레면 벌써 40에 가까운 나이인데 3억만 결혼할 때 보태고 반반 결혼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다. 너 나이 생각하면 최소 5억 이상은 모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는 참 현실 감각이 없으신 분이더라고요. 아들이 그 정도 돈으로 결혼한다고 하니까 억대 돈을 모으는 일이 별일 아닌 줄 아시더군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직장 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 돈을 모았고 당연히 예비 남편보다 여유가 많았지만 어머니 말을 듣고 굳이 제 돈 자랑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어머니. 만약 어머님 아들이 5억을 보탠다면 저도 어떻게든 그만큼 보탰을 거예요. 10억을 보탠다면 거기에 맞췄을 거고요. 근데 반반 결혼하자고 한 건 어머니 아들이거든요. 요즘 집값이 워낙 비싸서 저희 친정에서도 최대한 배려한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시다니 제가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러자 어머니는 약간 당황하시는 듯 했어요. 아니 내가 너를 굳이 나무라자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그 나이에 3억 모은 게 보통 일이 아니라서 하는 말이야.
네가 연상인데다 돈 만지는 직업이라 나는 훨씬 많이 보탤 줄 알았지? 저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후로도 어머니는 저를 만나면 뭔가 계속 못마땅한 표정이었고 그 후로 종종 당신 아들이 보태는 자금에 대해 많다며 강조하셨습니다. 아, 너도 이 정도 보태니 잘 알겠구나. 우리 아들이 혼자 이만한 결혼자금 모은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거야. 저도 어머니 속내를 모르지 않는 터라 매번 내내 하고 넘어갔지만 솔직히 듣기 편한 소리는 결코 아니긴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비 남편이 알아봤다는 동네 아파트를 보러 다니며 계약할 집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보는 눈과 여자가 집을 보는 눈이 아주 다른 거 아시나요? 남자 눈에는 그럴듯한 집인지 몰라도 막상 가보면 제 맘에 드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과의 거리나 실용성 위주로 집을 봤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집의 구조나 평수, 가격 같은 숫자적인 요소에 많이 집중하잖아요. 남자친구도 딱 그랬어요. 하지만 막상 제가 직접 집을 보러 가면 이상하게 마음에 드는 집이 없었어요.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저한테는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넓은 데다 전철역하고도 가까워서 괜찮지 않아? 글쎄, 이 집은 아까 봤던 집보다 햇빛이 너무 안 들어오잖아. 게다가 주방이 너무 좁아서 요리하기 불편할 것 같아. 여기엔 가까운 마트도 없네? 저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예비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든다고 했던 집을 보러 갔는데 저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았어요. 이 집은 새로 리모델링도 했고 우리 예산에 딱 맞아. 더 볼 필요도 없겠어. 이 집으로 하자. 아니, 너무 급하게 결정하지 마. 우리 결혼이 내일 모레도 아니고 아직 8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그리 급해? 이 집은 뭔가 분위기가 너무 차가워. 집이 따뜻해야지 마음이 편안해질 텐데 그런 느낌이 없다고. 뭐? 그런 말이 어딨어. 우리가 뭐 집에 내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나 집에 올 텐데. 아, 어지간히 고민하고 결정하자. 이렇게 말하며 제가 하는 말에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하면 결국 파혼할 사이여서 그랬는지도 모르죠. 예비 남편이 괜찮다고 한 집은 제가 보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조율한 것이 양가 부모님을 각자 같이 모시고 집을 다시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집 문제를 조금 뒤로 미루고 저는 다른 준비로 정신이 없었어요. 또 직장 일이 바쁠 시기라 한동안 남자친구에게 집을 더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가 신혼집 문제를 더 미루면 안 될 것 같아서 빨리 다시 알아보자고 했을 때 남자친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집 얘기만 꺼내면 말을 딴 데로 돌리질 않나. 받은 집을 얘기하면 자꾸 눈을 피하며 나중에 자기가 다시 알아보겠다는 둥, 제가 알아본 아파트는 뭐 소문이 안 좋다는 둥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의 직감이라는 거 아시죠? 이 인간이 뭔가 나에게 말 안 하고 감추는 게 있구나 싶어 어느 날 결심하고 남자친구를 추궁했어요. 너 왜 자꾸 집 얘기만 하면 말을 돌리는 거야? 무슨 일 있어? 언제는 내가 집 고르는데 까다롭다고 뭐라 하더니 지금은 대체 왜 집 얘기만 나오면 말을 돌리는 건데? 처음에는 당황한 얼굴로 아무것도 아니라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제가 계속 몰아붙이니까 결국 마지못해 털어놓더라고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한다는 말이 이랬습니다. 사실은 누나, 나 돈이 없어. 평소에는 반말을 하면서 자기 불리할 때는 누나라고 하더군요. 누나라는 호칭을 들을 때부터 이 인간이 뭔가 단단히 사고를 쳤구나 짐작을 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어요.
뭐? 대체 무슨 소리야? 돈이 없다니? 돈 액수가 3천도 아니고 3억인데 그 돈이 왜 없어?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지 말고 바른 대로 말해. 그 돈 어쨌는데? 제가 되물었죠. 그랬더니 그 인간이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정말이야. 진짜로 하나도 남은 돈이 없어. 실은 누나 혹시 내 친구 동현이라고 알지? 왜 지난번에 나랑 같이 술 마셨던 대학 동기. 그 자식이 원래 연예인 로드 매니저도 하고 그러던 놈인데 얼마 전에 매니저이 그만두고 필리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야. 근데 나한테 초기 자금으로 3억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 원씩 주고 전액 돌려주겠다고 했거든? 그 친구한테 사업 자금을 3억을 빌려줬어. 그 말을 듣고 믿기지 않아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3억을 친구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남자친구는 저에게 몹시 미안해하며 덧붙이더군요. 그때는 그 친구 놈 말을 믿었단 말이야. 게다가 매달 이자를 200씩 받으면 결혼할 때까지 이자만 받아도 1,000만 원 넘게 모일 거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이 자식이 얼마 전부터 내 연락을 받지도 않는 거야. 이자 주기로 한 날짜에 돈도 안 보내길래 전화를 했더니만 글쎄 없는 번호래. 알고 봤더니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한테도 큰돈 작은 돈 가릴 거 없이 싹 다 끌어모은 모양이더라. 그 자식 돈 들고 튀었대. 누나, 나 이제 어쩌면 좋아. 아무래도 그 돈 다 날린 것 같아.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는데 그 모습을 보니 한 대 치고 싶을 정도로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아니, 그 돈은 우리가 결혼할 때 쓰기로 한 돈이잖아. 친구한테 그렇게 큰 돈을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빌려주다니. 너 정말 제정신이야? 사기치는 놈 말을 믿은 내가 바보지만 그때는 진짜 친구 놈 말을 믿었어. 남자는 의리잖아. 급하게 필요하더니 어쩌냐. 그렇게 됐어. 미안해 누나. 나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알아? 누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어. 다 털어놓으니까 속을 시원하다. 저걸 변명이라고 하나 싶어 속이 뒤집어지더군요. 결혼자금으로 할 돈을 말도 없이 빌려준 것도 문제였지만 그걸 저에게 말하지 않고 계속 감추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누나, 이런 부탁 염치 없지만 한 가지만 들어주라. 우리 어머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아줘. 엄마가 이거 하시면 뒷목 잡고 기절하실 거야. 뭐, 고작 한다는 말이 그거니? 정작 내가 지금 속 뒤집어지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남자친구는 연신 미안하다고 하며 저에게 얼토당토하는 부탁을 하는 겁니다. 누나, 내가 고민을 해봤거든? 해결할 방법은 하나야. 부탁인데 엄마한테는 그냥 우리가 계획대로 6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고 누나 돈 3억으로 전세 얻으면 돼. 그러면 문제 없잖아. 일단 집 문제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 엄마가 처음에만 모르게 하면 절대 들킬 일 없어.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결혼해서 버는 돈은 무조건 전부 다 누나한테 갖다 줄게요. 나 좀 살려주라. 그새 저런 방법을 생각해 놓다니 잔머리를 굴리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돼? 내가 왜 당신 어머니한테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해? 지금 이 결혼을 할지 말지도 모르겠는데 그땐 계획부터 하고 있다니 너 정말 웃긴다. 네 입으로 전부 털어놓지 않으면 나도 이 결혼 안 해. 그 말을 남기고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버렸습니다. 며칠 연락을 끊고 지내며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웠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모든 걸 끝내야 하는 건지 그런 사기를 당한 남자친구가 믿음직스럽지 않았고 결혼이라는 중대한 문제 앞에서 너무 가볍게 행동하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삼고처리하듯 저를 찾아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미안하다고, 살려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죠. 그러다 결국은 제가 지고 말았습니다. 네, 저도 바보 같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남자친구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다면 그조차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는 일이니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넘어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돈을 더 보태거나 아니면 제 명의 집 세입자를 내보낼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일단은 원래 예산에서 전세를 알아보기로 하고 그날부터 급하게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찮게 급매로 원하는 3억 예산대의 집이 전세로 나온 걸 보고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원래 알아보던 아파트와 같은 동네라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이사 날짜도 결혼 날짜 딱 2달 전으로 맞춰주길래 딱이다 싶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친정엄마에게는 당분간 비밀로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다 쳐도 친정엄마에게는 마음에 걸리는 일이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적당한 핑계를 대고 양가 부모님께 집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시어머니가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집을 빨리 계약한 걸 아시고 나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계약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계속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저를 기웃고 불러서는 불만을 터뜨리셨습니다. 아니, 너희는 왜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그렇게 빨리 계약해버린 거니? 집은 제대로 보고 계약한 거 맞아? 내가 계약하기 전에 봤어야 하는데 어쩜 너희 맘대로 그렇게 중요한 걸 빨리 결정할 수 있어? 어른들한테 상의하고 결정했었어야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남자친구는 쩔쩔매며 말했습니다. 엄마, 급매로 나온 집이라 우리가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의 채 간다는데 어떡하냐고. 집 상태도 괜찮고 예산도 딱 맞아서 그냥 빨리 처리한 거야. 시간도 없었고요. 괜찮은 집이니까 걱정 말아요. 예산도 딱 6억 돈이었다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 날카롭게 받아치셨어요. 너는 집 사본 경험도 없는 놈이 괜찮은지 어찌 알아? 계약한 집이 괜찮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고. 집에 문제 없는 게 확실해? 등기부 등본은 떼어봤니? 대출은? 그 집 혹시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큰일 난다, 큰일. 저는 어머니 하는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 저희가 직접 집을 확인하고 등기부 등본도 전부 떼어봤어요. 문제가 없는 집이어서 바로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놓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내가 직접 확인해봐야겠어. 내가 등기부 등본 다시 떼어보고 집 상태도 꼼꼼히 알아볼 테니까 기다려. 아직 창금까지는 시간 있는 거 맞지? 그 순간 남자친구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 우리가 이미 다 알아보고 계약한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 말을 전혀 듣지 않으시고는 그날 이후 등기부 등본을 다시 떼어보시고 집 근처에 사는 지인을 통해 집 상태를 물어보는 등 별짓을 다 하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며 이런 과정을 지켜봐야 했어요. 한편으로는 예비 남편 거짓말이 오래가지 못하겠구나 싶었습니다. 어쩜 불길한 예감은 한치도 빗나가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우리가 계획한 집이 매매가 아니라 전세라는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날 저는 직장에서 일하는 중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온 걸 보자마자 아, 어머니가 다 아셨구나 하는 직감이 들었어요.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시어머니의 노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너희 대체 뭐 하는 짓이냐? 너희 나한테 거짓말을 아주 잘도 했더구나. 뭐? 집을 사. 너희 매매 계약이 아니라 전세라며? 내가 다 알아봤다. 얼마나 괘씸했는지 내가 어제 잠을 한숨도 못 잤어. 내가 뭐라고 했어?
신혼집은 차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천세라니? 게다가 천세가 3억이라며? 너 이 결혼을 진짜 할 생각이 있긴 하니? 어쩜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를 치게 해? 내 아들 구슬려서 이딴 결혼하려고 한 거야? 저는 순간 할 말을 잃고 전화를 붙들고만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호통이 계속 이어졌죠. 우리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홀랑 다 천사없는데 쓰게 하다니. 이게 네가 결혼 준비를 한다는 거냐? 네가 나한테 설명을 했었어야지. 너는 그냥 몸만 와서 다 해결할 생각이었어. 저는 억울한 마음에 차분하게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어머니, 이건 전화로 드릴 말씀은 아니네요. 오늘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얼굴 보고 뭘 말한다는 거야? 와서 죄송하다 싹싹 빌면 어디서 돈이 튀어나온다니? 어디 입이 있으니 와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나 보자. 너 이건 알아둬라. 내가 이걸 다 모른 채로 지나갈 줄 알았어? 그랬다면 나를 아주 우습게 본 거야? 전화를 끊고 허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게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일단 남자친구에게 조금 전 일을 전부 말하지 않고 어머니 댁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가라앉은 제 목소리에 불안한지 자꾸 이유를 캐물었지만 저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죠. 그날 예비시댁에 도착했을 때 남자친구는 이미 저보다 먼저 와서 거실 소파에서 어쩔 줄 몰라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꼴을 보아하니 남자친구는 어머니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지 못한 것 같더군요. 저에게 어머니를 속여달라는 눈짓을 했지만 저는 냉정한 표정을 짓고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전화로 화를 내시는 것과 똑같이 언성을 높여 저에게 괘씸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더니만 결국 저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하시더군요. 다 필요 없어. 아무리 생각해도 너 괘씸해서 안 되겠다. 이 결혼 하지 마. 파혼해라. 나는 너같이 거짓말쟁이 며느리 필요 없다. 아주 꼴도 보기 싫어. 오늘 이 말하자고 부른 거니? 엉뚱한 소리 할 거면 집어치워라. 순간 남자친구는 놀란 토끼눈이 되었고 제 입에서는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파혼하라는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서요. 우리 아들이 힘들게 모은 돈이 3억인데 그걸로 천세를 넣고 너는 고작 몸만 오겠다고. 말도 안 돼. 도대체 네가 뭘 했다는 거야? 너는 처음부터 3억 있다는 것도 거짓말 아니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 최선을 다해왔고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을 어떻게든 보탰는데 저를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시는 말씀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게다가 자기 아들 허물까지 모른 척 덮어준 것도 모르고 저러시다니요. 차분하게 대답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떨리며 나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돈 3억 결혼 자금이 있었다고 철석같이 믿고 계신가 봐요. 저희 둘이 상의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지금 어머니 언사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제가 단단히 생각을 잘못한 것 같네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상의를 했다니. 그럼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우리 아들 돈으로만 전세 얻겠다는 게 상의하고 내린 결정이냐? 처음부터 너희가 나를 속이려고 한 거잖아. 돈 한 푼 없는 년이 내 아들 돈으로 집어먹고 결혼하려고 꾸민 일인 거 모를 일일 줄 아니? 이런 결혼은 못 시켜? 파혼해라. 나 두말 못하는 사람이야. 입 아프게 하지 말어. 아주 혼자서 소설을 쓰시는데 기가 막혀 남자친구를 쳐다보니 그 인간은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원인 제공자는 저리 말도 못하고 있고 모든 화살이 저에게 쏟아지다니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동안 남자친구가 숨기고 있던 사실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 차분하게 말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에게 먼저 소리를 질렀어요.
너는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하니? 이런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있고 싶어? 남자친구는 제가 악을 썼지만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며 아무 말 못하고 있더군요. 저는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다는 생각에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결국 내가 말하게 만드는구나. 아, 어머니.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으세요. 과연 이 일이 언제 어디서부터 꼬였는지 말씀드릴 테니까요.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그 3억, 어머니 아들 돈이 아니에요. 제 돈이라고요, 어머니.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시네요. 제가 하는 말을 들은 어머니는 순간 어안이 벙벙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개소리를 하니? 착각이라니. 네 돈이라는 건 또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아들 돈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3억이요. 친구한테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다가 사기당했어요. 그거 여태껏 잘난 어머니 아들은 숨기고 있었던 거고요. 어머니가 알면 안 된다고 하도 살려달라길래. 그러니까 뭘 좀 제대로 알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무슨 날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 아들이 뭘 사기를 당해? 예, 아들. 내 입으로 엄마한테 말해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라니? 시어머니는 옆에 있는 자기 아들을 흔들며 사실을 말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을 깨고 저는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파혼하라니 잘 됐네요. 어머니 말대로 하겠습니다. 저야말로 이 결혼 억울해서 못하겠네요. 어머니 말대로 파혼하죠. 제가 파혼하겠다는 말을 던지자 어머니는 뭔가 일이 심상치 않다는 걸 그제야 아시고는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마구 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대체 이게 뭔 경우니? 너 엄마한테 빠른 대로 말해. 거짓말이지. 네가 네 여자친구 감싸려고 일 꾸민 거라고 말해. 엄마 말이 맞는 거잖아. 그럼 이 결혼은 파혼해도 싸지. 너 돈 3억 가지고 얼마든지 나이 어린 여자랑 결혼할 수 있어. 제발 그렇다고 말해.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는 한 손으로 어머니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는 눈을 부릅뜨고 어머니를 향해 폭발하듯 화를 했습니다. 제발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그냥 가만히라 있으시지. 가만히 있으면 내가 장가 잘 가는 셈인데 왜 일을 망치시냐고요. 사실은 제가 다 망친 거라고요. 어머니는 멱살을 잡힌 채로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을 잇지 못하더군요. 겨우 용서받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엄마 때문에 다 망쳤잖아요. 왜 꼭 이렇게 해야만 속이 시원하신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내가 장가 잘 가는 셈이었는데 왜 모든 걸 망쳐놓으시냐고요. 그래요. 제가 친구놈한테 사기 좀 당했어요. 근데 누나가 다 용서하고 자기 돈으로 전세까지 구한 건데 엄마한테 말하면 난리 날까봐 숨긴 거라고요.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아들 결혼을 꼭 이렇게 망쳐야 속이 시원하세요? 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듣고 완전히 망연자실한 표정이셨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전적으로 믿고 있던 어머니는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어요. 이제 누가 거짓말쟁이인지 다 아시겠죠? 죄송하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어머니가 이번 일로 저에게 보인 모습 솔직히 너무 상처였거든요. 어머니 아들이 사기당했다고 했을 때 사실 그때 파혼했어야 했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일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 같아요. 어머니 아들과는 여기서 끝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말에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셨고 남자친구도 여전히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어요. 우리 둘 사이는 알아서 정리할 테니 어머니도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이 문제를 얽히고 싶지도 않고 결혼도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나오는데 어머니는 고함을 지르며 남자친구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던지시더라고요. 아이고 이놈아, 이 멍청한 놈아. 너는 그 돈을 그리 허무하게 날려? 그 돈 모으느라 네가 얼마나 고생했네. 근데 이런 사고를 치다니 사기가 웬 말이야. 너 혹시 도박으로 날리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엄마, 그만 좀 하시라고요. 나는 그런 거 할 주변머리도 없어요. 친구 말을 믿은 죄지. 그러니까 왜 그루가 부스럼을 만드냐고요. 사실 그 돈도 다 누나 덕에 번 돈이라고요. 모르면 좀 가만히나 계셨어야죠. 가만히 있었으면 나야말로 맨몸으로 장가가는 거였는데 누나는 집도 입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놈아. 그걸 말이라고 해? 그랬으면 좀 솔직하게 엄마한테 말을 다 했어야지. 그럼 엄마가 파혼하는 소리를 했겠어? 이놈아, 또 이님이라고 그딴 소리를 하냐고. 어쩔 거야. 그나저나 너 그 친구놈 줬다는 그 돈은 찾을 수 있는 거냐? 찾긴 뭘 찾아요. 이제 망친 거죠. 나는 이제 망했어요. 돈도 없고 여자도 없고 엄마도 망쳤다고요. 두 모자의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부모님께 파혼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예약한 모든 걸 취소했어요. 원래 전세 계약도 취소하면 계약금을 날릴 판이었는데 집주인이 제 사정을 들으시고는 우환을 보태기 싫다며 쿨하게 다른 세입자만 구해다 주면 사정을 봐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었죠.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지만 불행한 결혼을 피한 건 좋은 일이라며 나중에 되돌아보면 제일 잘한 일이 될 거라는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등판 남에게 저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좋은 집주인 덕에 제 사정을 봐준다는 것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생각해보면 남자친구가 사기를 당하기 전 파혼이라는 힌트는 많았음에도 제가 외면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결국 이렇게 파혼을 하고 보니 내가 마음속으로는 이미 이 사람이 내 짝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구나 싶었습니다. 파혼 선언 후 당연한 말이지만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는 절대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저에게 사정도 했고 미안하다고 파혼만은 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특히 자기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말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몇 번 전화를 피하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받은 전화에서 저에게 울며 말하시길요. 내가 다 망친 거 인정하마. 그러니까 네가 한 번만 더 봐주면 안 될까? 한 번 그냥 넘어갔으면 두 번, 세 번 뭐가 어렵겠니? 내가 미쳤었나 봐. 너도 우리 아들 아직 미련 있는 거 안다. 그러니 사기당한 것도 눈 감아준 거 아니겠니? 내가 부탁하마. 파혼은 물러줘. 죄송한다 아줌마. 어머니 아들은 어머니가 잘 데리고 키워서 다른 여자한테 장가 보내세요. 이미 끝난 사이에 이러지 마시고요. 저는 아줌마 아들 엄마 노릇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대답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포기를 모르고 전화에 문자질에 난리도 아니었죠. 자기 엄마랑 결혼하겠다는 시답잖은 소리도 해가면서요. 이미 자기는 엄마와 사이가 틀어졌다나요? 하지만 제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겠습니까? 이미 돈 낭비, 시간 낭비한 게 얼만데요. 가족들 도움받아서 결국 남자친구를 호되게 혼내주고 다행히 안전하게 이별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자기 엄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느꼈는지 어머니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건 결국 본인 탓 아닌가요? 사기 당한 것도 본인이고 사람 좋아해서 친구들과 어울린 것 좋아하는 것도 본인 성격이고요. 자기 엄마 탓하는 것도 이해 안 가는 말은 아니지만 한편으로는 끝까지 자기 잘못 모르는 인간과 결혼하면 나중에 어떤 모습일지 뻔히 보이더군요. 어쨌든 이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파혼하길 천만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나마 마음이 흔들려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안 될 인연은 역시 뭔 일이 있어도 꼬이긴 하나 봅니다. 구독자분들은 어떠셨나요?
저의 파혼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왜 그리 바보같이 굴었냐는 질책보다는 그래도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는 따뜻한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나이 많지만 좋은 사람 꼭 만날 거라는 응원도 부탁드려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